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장을 여는 안진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뉴욕 증시는 자고 일어나면 역사적인 날이 계속됩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매일 차근차근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뉴욕 증시. 참 부러운데요. 특히 다우지수는 오늘 소폭 상승했는데도 4만 선을 안착하지는 못했지만 3대 지수 모두 오늘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국내 시간으로 이제 내일 아침에 실적 발표를 확인하게 되는데 어제 먼저 크게 올랐고 오늘은 폭풍 전야 속에 좀 고요한 모습을 나타냈네요. 다만 오늘 테슬라가 급등 흐름을 오래간만에 보여줬습니다. 전기 트럭에 대한 기대감으로 7% 급등하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먼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상승하는 이 3대 지수의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징 라이브 시작하도록 할게요. 김태수 외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상 최고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뉴욕 증시 오늘도 견조한 모습으로 탄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특징들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시장의 방향성이 인공지능, 엔비디아의 실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좀 기다리는 상황에서, 지난밤에 소매주들 실적 조금 나오고, 그리고 연준 총재들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크리스 월러 연준 총재의 말을 보면은 몇 달 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확인해야 된다. 지금 상황이 노동시장이 그렇게 약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제 노동시장이 좀 약화가 되면서 지금 한 2, 4분기쯤이면은 실업률이 한 4% 정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급여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고 동시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는데 기대한 만큼 이렇게 내려오질 않고 있죠. 지금 실제 뭐 성적으로 따지면 C 플러스다, 낙제를 간신히 면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는 좀 더 늦춰지는 것으로 그렇게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ETF를 승인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해가지고 그때 많이 올랐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한 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덩달아서 비트코인도 71,400달러대까지 오르는 모습 보였고, 다만 이제 끝날 때는 상승폭을 많이 되돌렸어요. 비트코인은 강박 수준까지 내려왔고, 이더리움도 한 5%대 정도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같은 종목들도 덩달아서 올랐다가 모두 이제 장 마감쯤에서는 상승을 다 되돌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시장에 이제 종목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가장 컸던 게 뭐냐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엔비디아에 주문했던 거를 취소했다. 이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이슈였는데 살펴보면은 기존에 이제 블랙웰 제품을 가지고 주문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한 8월 달쯤 되면은 신제품이 그레이스 블랙웰이라는 제품이 출시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8월 달 이후부터 이제 4분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시즌에 출시가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마존 입장에서는 그러면 구형 제품 말고 신형 제품 갖겠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 블랙웰 제품도 그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신제품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버리면은 제대로 판매가 되지 못하면서 비용을 다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퀄컴이 이제 신제품 PC 라인업을 발표를 했었죠. 이제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퀄컴의 제품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로젠블랙 이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퀄컴에 대해 가지고 목표 주가를 240달러까지 20%나 끌어올리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매수 의견을 내놨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200달러 넘어가지고 이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에서 여러 형태로 어쨌든 엔비디아에 집중돼 있던 모습들이
다양하게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많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기대치보다는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도 조금 올라가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밤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열풍이 이제 굉장히 좀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은 기존에 뭔가 실적 발표 시즌에 우리가 실적이 이렇게 성장한 데 있어서는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시즌에 보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난 전년 동기보다도 지금 한 186%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인공지능 정보기술이나 통신 서비스 이쪽 업종에서 에너지, 유틸리티, 원자재 이런 쪽으로 좀 확산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 쪽에서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긍정적인 이슈도 있는데,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이제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모두 올라갔는데, 근데 이게 일반화되어 버리면은 그런 어떤 특별함에 대한 가치 부여가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실적 발표 시즌에 AI라는 그 단어의 186%의 증가. 자, 굉장히 지금 AI가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하이라이트는 내일 아침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급등도 눈에 띄었고요. 업종별 종목별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에너지 업종이 하락을 조금 했고요. 금융과 소비재 업종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틸리티 업종이 지난 한 달 동안 보면은 정보기술 업종에 의해서 두 번째로 큰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기, 가스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산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 지난밤에는 대체 에너지 시장이 오랜만에 좀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이건 역시 인공지능 덕분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UBS가 퍼스트 솔라에 대해 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승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공지능 관련된 컴퓨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우리가 사무용 컴퓨터보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전력 사용량이 10배 더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UBS가 퍼스트 솔라에 대해 가지고 목표가를 기존에 252달러에서 270달러까지 다시 높이고 매수 등급을 또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UBS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2027년도까지 매출이 한 370%까지도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산업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가 이제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전기 트럭입니다. 전기 트럭을 이제 50대 추가 공급하는데, 이게 이제 그 등급이 A등급인데, 클래스 A등급인데,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아주 가장 긴 트레일러 그 컨테이너 박스, 이걸 뒤에다가 실어서 나를 수 있는 그런 이제 트럭입니다. 대형 트럭인데, 요걸 지금 그동안 이제 펩시에서 한 35대 정도로 지금 테스트 삼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펩시에서 이번에 50대를 더 추가 주문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바다주에 공장 짓고 있는데, 앞으로 한 5만 대 생산 목표 해가지고 지금 시설도 2026년까지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주목받는 게 뭐였냐면은 6월 13일 날 주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월급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주주들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조금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로보택시라든가 아니면 저가형 모델 2라든가 여기에서 이제 지난밤에 트럭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비판하던 사람들도 조금 누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ARM 홀딩스가 지금 엔비디아에 도전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보면 ARM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제품들보다 조금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굉장히 어떤 성능이 강력하다라는 걸 앞세우고 있는데 기업들이 그러니까 대기업들입니다. 알파벳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막상 써보니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효율 쪽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CPU 만들어 놓은 거에다 ARM GPU를 갖다 탑재를 해가지고 에너지를 좀 줄이는 사용량을 줄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앞으로 알파벳처럼 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나서 가지고 엔비디아 제품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제품, ARM 제품 같은 그런 회사들을 찾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제 ARM이 앞으로 더 성장이 크게 나올 것이다. 올해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출이 한 33%가 분기별로는 33%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한 22% 정도 매출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시장에서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굉장히 미묘하지만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난밤에 많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ARM, 암홀딩스도 기대가 크고요. 오늘 이더리움이 장중에 한 20% 급등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좀 들썩였던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은 시간 굵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